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에 관한 법을 잠깐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제 지금 살폈던 내용에 따라서 그 절차를 통해서 자치 또는 위탁관리를 결정이 됐을 때 어떤 요건을 갖추게 되는지를 살펴볼 부분들인데, 자, 첫 번째, 자치관리에 관한 거를 잠깐 확인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치관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 공동을 뭐 하겠다? 스스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문항번호 약간 색깔이 있죠. 색깔이 동그라미 1번의 경우와 동그라미 2번의 경우인데,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 1번은 지금 어느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이 뭘로 결정됐습니까? 자치관리로 결정이 됐을 때 설명하는 거고, 여기 지금 문항번호 동그라미 2번은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 2번은 어느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의무관리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 따른 자치관리 기구 구성을 여쭤보는 질문인데, 자, 이제 그러면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의 두 가지 경우 어느 경우든 간에 뭐예요? 자치관리 기구는 시점만 다를 뿐 기한은 모두가 다 1 또는 2에 따른 시점으로부터 몇 개월 이내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합니까? 6개월 이내에 구성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1에 따른 경우는 뭔지예요? 이때는 여기는 사업주체 관리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자, 그러면 두 번째, 전환이 되는 경우는 언제까지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할까라고 봤던, 여기는 입주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구성한다. 그래서 1 또는 2 중에 어느 경우든 간에 뭐합니까? 여기 자치관리 기구 구성의 시기를, 그 시점을 물어보면 해당된 시점으로부터 몇 개월을 구성합니까? 6개월 이내 구성을 합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구성, 그러면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요건들이 갖춰졌더라? 관리사무소장도 선임이 되고 기술 인력과 뭐예요? 장비까지가 갖춰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소장 선임 그리고 인력 장비를 가져도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 해서 1번에서 3번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관리 방법이 바뀔 수도 있죠. 뭐에서?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이 변경이 됐다면, 한 장을 넘겨보니까 24페이지 상단에 가보면, 자, 관리 방법이 바뀌었으면 언제까지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한다?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를 구성한다. 그래서 구성은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인력과 장비입니다. 그러면 소장 선임도 중요하지만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되는데, 박스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중에 기술 인력에 관한 질문들 중에서 밑에 이제 가보니까 1과 2에 따른 기술을 쭉 기술한 내용을 정리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자, 기술 인력입니다. 다만 관리기구가 입주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업무 일부를 해당 법령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한다면, 그때는 기술력을 갖춘다,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갖추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하기 쉽게, 공동주택에 뭐가 설치됐습니까? 승강기. 일단 승강기는 공동주택에도 좀 주요 시설 중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승강기가 설치됐다면 승강기 관리는 어떻게 해요? 관리는 승강기 설때 이 승강기를 직영으로 해서 직접 관리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이걸 뭐 할 수 있죠? 용역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승강기는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용역을 줄 수 있다. 근데 대다수의 거의 아마 100%로 봐도 무관할 거예요. 그래서 승강기 관리는 이 두 가지, 직영과 용역 중 어떤 방법을 선택을 많이 한 거예요? 공동주택 거의. 직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죠. 그러다 보니 다 뭐예요?
용역. 그래서 지금 하신 대로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는 해당 기술력을 갖춘다,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항번호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지금 승강기 자체 검사 자격자를 갖추고 있는 자 1명 이상을 구제가 둘 필요 있다 없다 용역을 줬다면 따로 둘 필요 없다 정도에서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장비는 한 3가지 1, 2, 3에 따른 장비인데 그 3가지 장비만 갖고 관리가 될 거예요. 그거 외로도 있겠지만 법상의 요건은 몇 가지 장비만 3가지 장비를 두고 있다라고 봐주시고 박스 밑에 지금 겸직 규정을 조금만 확인할게요. 법원을 해서 밑에는 크게 2가지 겸직 규정을 정리하고 있는 법원들인데 여기 나와 있죠. 법원 첫 번째 관리사무소장과 기술력 상호는 겸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기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을 같이 선임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소장과 기술력 상호는 겸직이 안 돼. 없다. 만약에 단서가 있으면 그렇지만 없다로 끝나버렸죠. 절대 겸직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기술력 상호 간의 겸직이 돼야 한대요. 여기도 겸직할 수 없다라고 끝나버리면 그렇게 하지만 없다. 다만 뭐라고 돼 있어요? 입사대표회의 구성원이 얼마 손들어 준다고 그래서 구성원이 얼마가 과반수. 구성원의 과반수가 오케이 하면 그때는 겸직 가능하다, 겸직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그래서 가와 나에 따른 인력 간에는 겸직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입사대표회의에서 얼마가 과반수가 손을 들어주면 가 또는 나에 따른 인력 간의 겸직은 가능합니까? 오케이. 가능하다는 거에서 가번 나번에 인력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2가지 경우든 어느 경우든 있고 입대표의 구성은 얼마가 손들어줘야 돼요? 얼마가 과반수가. 그래서 예외적인 요건에 따른 경우면 가 또는 나는 겸직 가능합니까? 예. 그거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 감독 등의 1번부터 4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 4번 중에 특히 2번에 관리사무소 선임에 필요한 입대표의 구성은 얼마 손들어도 여기도 구성은 얼마가 손들면 가능합니까? 과반수가. 그리고 소장의 공석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며칠 이내 다시 재선임하라고 그랬어요? 30일 이내. 그래서 2번하고 3번 확인하시고 4번. 입사대표의 구성원과 자체관리기구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없다. 겸직 금지죠. 왜냐? 여기서 말하는 입대표의 구성원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구성원은 동별 대표자. 그러니까 동별 대표자이면서 즉 자치관리기구의 의결기구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이면서 집행기구인 관리사무소 직원은 된다 안 된다? 법상으로 그는 하지 마세요라고 겸직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해서 자치관리는 뭐 간단하게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위탁관리입니다. 두 번째. 위탁관리 일단은 뭐 1번 한번 잠깐 봐주시고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위탁관리 하려면 최소 의무관리 대상 이상에 해당이 되는 공동체에서 자 관련 서류를 들고 누구한테 갑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한 거예요. 자 그리고 문항번호 2번에 자 등록으로 주택관리 받다가 잘못하죠. 그럼 뭐 법에 따라 뭐 합니까? 등록이 말소돼요. 그럼 최소 몇 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최소 등록이 말소되고 몇 년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을 하고 주택관리 할 수 있다. 연수 몇 년? 2년. 그리고 등록은 주택관리사 할 수 있습니다.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2 이상이 주택관리 상사법인을 포함한다.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숫자 정도에서 하나, 둘, 셋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지문에 등록 기준. 등록 기준은 지금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5번에 등록 기준에서 등록 기준은 자본금 얼마 이상인가요? 2억 원 이상. 그리고 인력과 시설 장비가 나와 있는데 기술력은 지금 전기부터 해서 위험물 취급 관련 기술자가 되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산업기사 이상 관련한 것 정도만 좀 확인해 두세요. 그래서 그 정도 확인한 걸로 해서 지문을 정리하고 가죠. 자,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좀 전에
예외적으로 관리 업무 이관 절차 사업 주체가 예외적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였던가요? 관리 방법 결정에 통지가 없거나 입주대표회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그러한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뭐 해줘야 돼요? 이와 같은 양가로 3번에 따른 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선정 절차는 동그라미 1번 나와 있고 넘기면 동그라미 8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 선정과 관련된 절차 중에서 여기는 그 중에 절차 중에서 2번에 그중에 동그라미 2번에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 관련한 사항을 정하게 되는데 이 경쟁 입찰 관련 이와 같은 중요 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약 관련 이와 같은 중요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됐는데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의 동의를 거쳐서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과 같은 이와 같은 중요 사항을 정하게 돼 있습니까? 전체 입주자 얼마 손들어 들어가고 그랬어요?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전체 입주자 등이 과반수 동의 얻어서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 관련 이와 같은 중요 사항을 정하게 된다라고 해서 2번에 따른 여기는 뭐 각각의 중요 사항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혹시나 쓰세요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는 그런 부분까지라기보다는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어떻게 돼요? 이 요약집에 나온 내용을 전부 다 머릿속에 담아도 주관식은 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관식은 몇 문제 나와요? 총 40문제 중에서. 이제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1차 공부하실 때는 1차에 집중하다 보니까 2차는 조금 더 소원했다고 하는데 이제 2차만을 위한 게 한 10일 정도 되다 보니까 주관식은 40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나와요? 16문제. 그래서 주관식 기입형은 그러면 하나, 주관식 기입형은 정답 가로가 어떻게 돼요? 1괄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괄호가 있죠. 그 다음에 몇 괄호가 있어요? 가로 몇 개? 3괄호. 그래서 이제 배점은 기본적으로 한 문제가 2.5가 되는데 1괄호인 경우는 이 문항 배점이 몇 점이 2.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1괄호, 2괄호, 3괄호에 따라서 문항 배점이 다르다는 걸 차후에 또 한번 확인하시되 주관식의 문제가 몇 문제 나와요? 16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6문제는 다 쓸 수 있다 없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6문제 중에 출제자 의도를 갖고 하면 예를 들어 좀 전에 방금 말씀 예를 들어 이 중에서 여기를 가로쳤어요. 쓸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염려해서 이걸 다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주관식 기입형 문제가 40문제, 16문제가 절대 이거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거는 분명히 맞지만 주로 이제 보시면 출제가 이런 지엽적인 부분은 문제가 분명히 출제합니다. 문항수인데 주로 출제가 되는 주관식의 문제는 기출 지문으로서 빈도가 있는 지문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따른 수치나 용어를 물어본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주관식 문항에 대한 약간의 부담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 건 맞습니다만 굳이 이런 지엽적인 부분의 문항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주관식 기입형 특강이 또 있죠. 그때 정리하시도록 가는데 그때 좀 세부적인 설명드리도록 하되 주관식에 관한 기입형은 여러분 너무 크게 염려를 근데 이걸 염려한다고 해결이 된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주관식은 문제를 푸는 과정 또는 관련 주관식 단답형 특강하는 과정에 내용을 설명드릴 부분들이니까 좀 일단은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건 동역 얼마를 거칩니까? 과반수. 그러면 자 이제 주택관리 선정을 입찰 과정 참관을 누가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원하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확인하고 자 그러면 계약 기간은 몇 년을 줍니까? 이제 계약서 써야 되죠. 몇 년 씁니까? 계약 기간은 몇 년이라는 이야기가 없네.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 기간은 장기 수선 계획이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할 게 여러분이 계약 기간이라는 질문을 나왔을 때 대부분 방식도 2년 또는 3년인데 연수가 나오면 안 돼요. 계약 기간이라는 질문을 주었을 때 여기 여러분 혹시나 영어를 물었을 때는 뭘 기억하? 장기성 계획의 뭐를? 조정 주기입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은 지문을 주었을 때 만약 이게 객관식이었던 문항의 지문 나왔을 때 무슨 지문이 나와야 돼요? 장기 조성 계획의 조정 주기가 나와야 되는 게 맞고, 혹 이걸 주관식으로 전환했을 때 둘 중에 어느 지문을 주던 간에 여러분들이 장기 조성 계획이라는 지문하고 조정 주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연수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럼 여기서 장기 조성 계획의 조정 주기, 이 조정에 관한 주기인데 조정은 몇 년마다 검토하고 조정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할 수도 있고 조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실무상은 몇 년을 줘요? 거의 대다수 3년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수험생 입장이다 보니까 연수를 기억하지 마시고 혹시나 계약 기간을 물어봤을 때 영어는 뭐가 꼭 나와야 맞습니까? 장기성 계획에 뭐가 나와요? 조정 주기란 요 영어를 꼭 기억해 두시라는 그 부분들은 그렇게 돼서 계약 기간도 마무리를 좀 짓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럼 이제 조정 주기를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실무상으로 3년의 계약 기간을 줘서 관리를 맡겼어요. 그러면 그 3년의 기간 동안 관리를 잘할 수도 있죠. 근데 그 3년의 기간 동안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뭐예요? 3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A라는 주택관리업자가 걸렸다면 다른 B나 C는 다른 주택관리업자로 바꾸고 싶겠죠. 근데 뭐예요? 입찰로 결정하다 보니까 A라는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찰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럼 결국 그 피해는 누가? 입주자 등이. 근데 그걸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입찰해서 기존 주택관리업자가 들어올 수 있다. 차단할 수 있다? 예. 얼마?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동의 있으면 과반수 서면 동의 있다면 이때 어떻게 되죠? 기존 주택관리 입찰 참가를 사전에 제한해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한 건 전체 입주자 등 얼마가 손들어야 돼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다면 입찰 참가 제한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7번에 따른 7, 8번 중에 이렇게 기억할 건데 그 중에 8번에 이 요건 요거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관리상의 의무에서 간단하게 그중 여러 개 있는 문항 중에서 위탁 관리도 관리사보다는 뭐예요? 공석 발생할 수 있죠. 이때 며칠 이내 재배치합니까? 15일 이내 재배치합니다. 이제 그러면 만약에 여기는 지금 위탁 관리인 경우에 재배치 규정에 대한 일자를 확인했고요. 자치 관리는 며칠 이내 재선임이라고 그랬던가요? 자치 관리. 위탁 관리면 자 15일이고요. 자치 관리면 며칠 이내 입주협회에서 재선임합니까? 30일. 요거 일단 간단히 봐두세요. 어려운 숫자는 아닙니다. 어려운 숫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서는 요거를 주관식으로 한번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15라는 숫자. 그러니까 주관식에 관련된 용어나 숫자가 지엽적으로 해서 그냥 아주 공부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걸 가져다 물어보기도 합니다만 평이한 숫자나 또 지문 중에 물어본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위탁관리시 소장의 재배치선이 15를 쓰셔라고 물어봤던 부분으로서 15가 정리된 뭐또 기억하시자. 자치관리라면 그 배기간이 얼마가? 30일. 아무래도 위탁보다는 자치가 선임 기간이 더 길 수 있죠. 왜? 공고 내고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반면에 자치관리 요 위탁은 시간이 많이 적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기존 채용했던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만 하면 되다 보니까 어느 경우보다는 자치관리보다는 배치 기간이 더 짧을 수 있죠. 그래서 자치관리면 30일인 반면에 위탁관리는 며칠 이내? 15일 이내 배치 가능하다. 그래서 일자 정도 확인을 해 놓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관리상의 의무까지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 5번에 주택관리업의 행정처분에 따른 지문을 잠깐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주택관리법 행정처분에 따른 지문에 가보니까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따른 지문에 등에 따른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서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그 중에 자, 기역에서부터 키역에 따른 지문에 이 관련 사유를 여러분들이 이 기역부터 키역에 따른 사유 이 사유 전부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담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 지금 이 다수의 기역부터 키역에 관한 이 사유 중에 그럼 대신 이 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여러분이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자 볼까요 부분들은 그러면 기역부터 키역에 관한 사유 중에 그 중에 보시는 대로 지금 기역, 니은, 지읒 즉 세 가지 규정에 해당하면 그때는 뭐예요?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는 건 선택지가 있어요 없어요? 등록이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이 말소가 됐다면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테 다시 등록할 수 없다? 2년이 지나 즉 2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시효 또는 이응이면 무슨 말이에요? 요건 이렇게 한번 정리해 가 볼까요? 자, 등록 말소는 자, 필요적이란 건 그 등록을 반드시입니다. 선택지가 있어요, 없어요? 선택지 없어요. 등록이 말소가 돼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는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말소라는 건 선택지가 있다 없다? 있죠. 뭐 할 수 있죠? 만약에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가 아닌 임의적 등록 말소라면 그 사안을 놓고 판단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있어요. 사안이 중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사안이 중하다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요. 근데 사안을 놓고 봤더니 이게 등록 말소 사유가 중하질 않아. 그럼 대신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임의적 사유에 해당이 돼서 말소가 돼 영업정지 행정처분하려고 해요. 그러면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다시 나눠와서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해당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 그 해당되는 기간 동안만큼은 뭐예요? 주택관리업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3개월 행정처분 받았으면 3개월 동안은 문을 닫고 3개월이 지나야 관리업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닫는 대신에 뭐 하나의 선택자 또 하나 있다. 과징금으로. 그러니까 해당되는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만큼을 뭘로 계산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 돈을 뭐라고 그래요? 과징금으로 대신 가름하고 해당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 그를 주택관리업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정리할게요.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 이제 등록 말소 이러면 기억할 거는 먼저 뭘 정리하셔야 돼요?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하는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가 무엇인지를 꼭 정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의적 사유로 건너갔을 때 여기는 영업정지 관련한 명할 수 있다 중에서 두 번째 뭘 기억하셔야 돼요? 영업정지를 임의적인 등록 말소에 중에서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기억하셔야 돼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관련해서 문을 닫는 대신에 뭘로 가름할 수 있다? 과징금으로 가름하는 즉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뭐예요? 돈이죠. 과징금은 결국 기간과 돈 관련된 여러분이 이 부가와 그 다음에 납부 관련된 숫자를 기억할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대로 여기는 보신 대로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 확인하시고 필요적 영업정지 사유 그리고 명할 수 있다 관련해서 과징금의 부가와 납부 관련 숫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냐가 이제 여기서 확인할 여러분의 주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잠깐 볼까 부분들은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역, 니은, 지으시면 등록을 말소한, 즉 여기는 뭐예요?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예요. 그리고 봤던 대로 시효하고 이행에 해당하는 것들은 1년 이내 기간을 정하 영업정지 전부도 일부의 정지를 명한다. 즉 임의적 등록 말소 사유 중에서 영업정지를 명하여 필요적 영업정지 사유는 몇 개 있어요? 임의적 등록 말소 사유 중에서 둘, 시효하고 이행에 따른.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이 박스에다가 일정의 사유를 여기다 주었을 때 이 주어진 사유가 여러분이 여기다가 박스를 주던 어느 경우든 간에 이 주어지는 이 사유가 필요적 등록 말소 또는 필요적 영업정지인 사유인가를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최소한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 먼저 필요적 등록 말소는 일단 여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문항 개수는 몇 개예요? 기역, 니은, 지읒에는 일단 문항으로 놓고 봤을 때 3개 문항이 되는데 자 이제 그럼 볼까요? 부분들 그러면 자 기역, 니은, 지읒에 대한 그 등록을 말소하여 하고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는 여러분이 일단 요거를 지문의 내용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구분해서 최소 애우기보단 여러분이 최소 이거를 골라낼 수 있을 정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럼 요거는 이 기역, 니은, 지읒 관련 여러분 이 3가지 관련된 필요적 등록 말소 머릿속에 뭘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선택의 여지가 좀 넓어질 수 있다. 뭘 기억하자? 약자로 뭘 기억하시자? 고용 3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용 3대는 뭔가 줄임말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용 3대란 것은 어떤 말의 약자를 따와서 사유를 가져왔냐 그래서 좀 전에 기역, 니은, 지읒의 3가지는 여기는 사유가 몇 개예요? 하나가 늘어서 몇 가지? 4가지가 되네. 그래서 그럼 여기 고용 3대란 건 어디에서 그 하나하나를 가져와서 만들어졌나를 봤더니 지금 문항번호 기역, 니은, 지읒인데 니은에가 사유가 몇 개예요? 문항번호는 하나지만 사유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 그래서 이제 고용 3대는 보신 대로 거지 그 밖에 보정한 방법으로 니은은 2가지 영업정지 기간에 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3년간 2배 이상 영업정지 처분 합산 몇 개월이면 12개월을 초과한 그래서 그리고 대여 규정을 위반했다. 그래서 고용 3대라고 해서 필요적 등록 말소를 정리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 4가지 필요적 등록 말소 중에 숫자 관한 부분에 어디는 좀 숫자를 기억하시자. 3. 그러면 고용 3대 3은 숫자가 하나지만 추가 숫자 뭘 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횟수하고 합산 개월이 몇 개월이에요? 12.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간 2회 12개월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걸 보면 총 숫자 뭘 기억하시자? 3년이죠. 3년 횟수는 몇 회라고 그랬어요? 2회. 합산 몇 개월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고용 3대 물론 골라내는 게 마무리됐다고 한다면 혹시나 그 중에서 3번째 사유가 되는 이 3회 관련된 요 지문을 여기 한 번 정도는 언급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죠. 그래서 연수, 횟수, 계열 관련해서 3년 2회 12개월에 따른 숫자 이 부분들에 따른 것 정도는 확인하셔서 이렇게 필요적 등록 말소 확인을 좀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리는 뭐 했나요? 정리를 방금 봤던 대로 반갈 1번 해야지 이제 뭐 정리할 필요 있어요? 필요적 영업정지에서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2. 그죠? 2은 뭐예요? 시옷, 이형.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시옷, 이형은 또 이거는 뭘 기억할 거냐? 뭘 기억하자? 부용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뭔가 하나씩 글자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볼까요? 네. 시옷은 맨 앞자. 부정하게 재물 또는 제공했다 해서 부 하나 가져오고요. 그 다음 용은 관리비 사용료 장기손 충당으로 법에 따라 용도 외의 목적에서 여기서 용을 그래서 부용 부정하게 제공 그리고 용도 외의 목적 사용했다 그래서 부용이면 뭡니까? 이때는 그 필요적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고 해서 문항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항번호 3번 있죠. 3번에
27페이지 매 단에 가보니까 시장군수구청장 주택관리업자가 1회 D급부터 B급까지 취업 및 기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가름하여 2천만 원 이하의 뭘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여러분이 2천만 원 이하의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사유는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D급부터 B급까지 치읓 기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굳이 따로 정리할 거 없다. 뭐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잠깐 볼까요? 여기 잠깐 놔두고 여기 잠깐 와서 보죠. 좀 전에 정리했던 것 중에 지금 필요적과 임의적 등록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자 보죠.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자,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인데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가름이 돼요, 안 돼요? 문을 닫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거 안 되죠. 그럼 이제 임의적인 사유를 건너와서 뭐 등록 말소 빼고요. 영업정지 관련해서 두 가지 명한다,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명하여야 한다. 임의적인 사유 관련해서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는 이 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 과징금 부과돼야 한대요. 문 닫아야 한시적이긴 하지만 문을 닫고 이 해당된 기간이 끝나면 주택관리 다시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굳이 지금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에 사는 여러분이 뭐만 정리하면, 뭘 기억하시면, 거형 3대하고 뭘 기억하시면 부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를 주면 다 뭘로 가면 돼요? 2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가시면 되죠. 굳이 따로 갈 거 없다는 건데, 대신 여러분들이 거형 3대를 통해서 4가지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 정리하시고 임의적인 사유 중에 부용을 정리해서 명한다를 정리하는 그 외의 나머지는 다 뭘로 퉁쳐버리면 돼요. 2천만 원의 과징금의 부과에 퉁치면 여러분이 굳이 많은 걸 정리할 필요 없이 둘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게 정리해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나머지 이제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그러면 필요적이든 임의적이든 등록의 말소가 되거나 영업정지 행정처분하죠.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문을 닫는 건 공동대의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적발이 된 그날 바로 문 닫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잠깐 확인하시기 위해서 자, 교재에 가시면 지금 한 장을 넘겨볼까요? 부분들 넘겨서 28페이지 가시면 이제 행정처분의 통보 및 과징금 관련한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문을 잠깐 보시죠. 이제 자, 지문에 지금 자, 문을 닫습니다. 최소 몇 일 전까지 그걸 통보합니까? 1개월 전까지 그걸 누구에 알려주라고 했어요? 입주자 대비회의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해서 통보에 관한 기한 정리했고, 여기는 통보 기한하고 누구에게 알린다고 그랬어요? 입주자 대비회의 봐두시고, 이제 과징금 관련한 세 번째 관련해서 과징금 관련 세 번째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자, 과징금은 돈이다 보니 기준은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하루 최대 금액이 얼마예요? 최대 3만 원. 1개월은 짧게 28일부터 최대 31일까지니 1개월은 며칠로 그냥 기준을 삼자. 30일을 기준을 삼고요. 이와 같은 1일당 1개월 기준에서 이 과징금을 계산할 때 최대는 얼마를 넘을 수 없다. 2천만 원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과에 관한 숫자 몇 개? 셋. 자, 이제 2천만 원을 초과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됐어요. 납부는 며칠이나 납부하세요? 30일 이내. 그래서 이제 총 과징금 관련 여러분이 부과 납부 숫자 총 몇 개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4개. 3만 원, 30일, 2천만 원, 일자 며칠, 30일 정도에서 그와 같은 과징금 부과 납부 기준에 따라서 과징금을 규정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요. 쉬었다가 이제 민간 임대주택법으로 좀 넘겨서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쉬었다가 3번 정리하겠습니다.